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요즘 참 대한민국 상황을 보고 있으면 참담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법 앞에서 정말 한없이 약한 그런 이제 일개 소민에 불과한데 지금 이제 공수처나 검찰 그리고 또 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야 진짜 권력 앞에서는 오히려 저렇게 수사기관과 그다음에 사법기관이 무릎을 꿇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으로 정말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수처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아닌 범죄 혐의가 가득가득한 이재명 앞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있죠. 뭐 수많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저 또한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얼마나 잘못됐고 애당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던 것도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수처는 애당초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조차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대통령은 공수처 법상 법에 따르면은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이며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기소를 하겠다라는 겁니까?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렇게 미쳐 날뛰고 있는 민주당이 100번, 1000번, 만번 양보해가지고 그런 식의 법을 만들어놨다라고 한다면 그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저 미친 민주당조차도 그런 식의 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지금 공수처가 광란의 칼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1년 내내 2024년도 2023년도 2년 내내 공수처가 했다라고 하는 건덕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죠. 무슨 뭐 쟤네가 뭔 수사를 하고 있었고 맨날 그냥 국민 세금이나 축내고 있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잡겠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지금 설쳐되고 있는 것인데 도대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의 법적 근거라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경찰 기동대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했습니다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그렇게 나서기 위해서는 검찰과 같이 근데 지금 검찰은 또 아니죠. 검수한박 이래가지고 다 지금 없애놨으니까 과거의 검찰과 같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경찰의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런데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체포영장과 그다음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거, 그 과정 그리고 발부받은 거, 그거를 집행하는 거 모든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위법 투성인 겁니다. 보수 우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법과 원칙인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냐 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달리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의 보수 우파라고 한다면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제가 역겹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법과 원칙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보수 쪽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찌째명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찌찌뱅이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도 그게 결국에 이번에 무산이 됐습니다만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코멘트를 했냐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거 그로테스크한 거 아닙니까? 진짜로 이게 뭐라고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이가 지금 다른 사건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나 위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기가 찰 노릇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이는 신났죠, 그렇죠? 헌법재판관 또한 8명이 지금 임명이 됐으니까 4월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헌재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 2개월 있다가 대선이 열려야 되니까 6월 달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럼 내가 지금 여론조사 봤었을 때는 어떤 후보가 나오든지 간에 앞서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내 세상에 드디어 왔네.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될 수가 있네. 이렇게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절대로 대한민국이 호락호락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찌째명 같은 저런 미치광이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맡기지 않을 겁니다. 결코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 역사, 그 연역 가운데 이재명의 재임 기간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저렇게 광기의 춤을 추는 것을 막을 수가 있냐?
이거를 기댈 수 있는 게 사법부밖에 없다라는 게 그것도 참 기가 막히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분명히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한성진 부장판사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개딸들이 아무리 뭐 난리를 친다라고 해도 한성진 부장판사 본인 스스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막 개딸들이 막 환호성을 질렀죠. 이겼다. 이거 그냥 무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지만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한성진 부장판사가 오히려 이재명한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는 거를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이번에 징역형, 사실상 징역형을 갖다가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집행유예를 한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된다. 분명히 법원 곳곳에도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판사님들이 계실 것이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체포영장에 대해 가지고 이의 신청을 접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검토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100% 저는 이번에 발부가 됐던 불법적인 이순영에 의해 가지고 발부가 됐던 불법적인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이 무효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항소심 재판이 드디어 23일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오고 난 뒤에 2달여 만에 드디어 이제 항소심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23일에 시작을 하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는 4월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이재명의 2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 633의 원칙인데 3개월 전에 2심 재판 결과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 워낙에 이제 그 1심에서 이재명이 시간을 끌기 위해 가지고 증인이라고 하는 증인들은 다 불러가지고 다 이걸 해놨기 때문에 2심 재판은 부를 지금 증인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따져볼 만한 사안도 다 끝났기 때문에 1심에서 무슨 뭐 1년 넘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2심에서는 금방 그냥 법리적인 것만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실관계만 어차피 판단하는 것인데 1심에서 다 했으니까 금방 지금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성진 부장판사가 1심이 끝날 당시에 판결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게 되고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놀랍게도 이때 당시에 징역형을 갖다가 집행유예로 선고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도 이때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재명을 좀 매겼었는데 어떻게 매겼냐? 양형 사유가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양형 사유가 있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이거를 가지고 유리한 사정 중에 하나로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재명을 갖다가 더블로 지금 먹인 것이죠. 이재명한테 유리한 사정으로 뭐를 지금 든 겁니까? 대선 패배를 갖다가 들어가지고 그나마 그거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를 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심이 시작되는 그 과정에서도 이재명이 끊임없이 사법부를 농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사불명이다. 이사를 가서 주소지가 확인이 안 돼서 그 이제 그 우편물을 수령할 수가 없다. 폐문무죄.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받을 수가 없었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들었습니까? 계엄 선포. 계엄이 지금 선포되고 한 2, 3주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뒷수습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에 무슨 뭐 제대로 뭐 사람이 없었다. 이딴 소리를 갖다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법원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겁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2심 재판부가 다 고려할 거라고 봐요. 특히나 이번에 2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님들이 누군지를 보니까 형사 6-2부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6-2부에 들어가 있는 판사님들이 최은정, 이해슬 2명의 판사, 그다음에 부장판사로 정재호 부장판사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 3명의 판사가 바로 직전에 있던 형사가 몇 부였냐? 6-1부였거든요. 6-1부에 있었던 최은정, 이해슬, 정재호 부장판사 3명이 고지고대로 6-2부로 와가지고 이재명의 선거법 2심을 맡게 됐는데 요 지금 3분이 맡았던 사건, 최근에 맡았던 사건이 뭐다? 손중성 검사의 무죄 판결입니다. 손중성 검사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뒤집힌 거 알고 계시죠? 무죄로. 그렇게 무죄로 뒤집은 부가 바로 형사 6-1부였는데 그 판사님들이 고지고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재명의 재판을 맡게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재명의 판결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본인 스스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전혀 예상을 못했었죠. 당시 이제 그 법원의 모습을 기자들이 전달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피고인석에서 기립 상태에서 선고를 들었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선고가 나오고 난 뒤에 이재명이 한동안 미동도 하지 못한 채 법대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도 이재명이 계속해가지고 뭐 시위가 됐거나 뭐 집회가 됐거나 페이스북 글이 됐거나 계속해서 자기는 무죄다라는 식으로 막 글을 싸질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무죄다라고 주장했던 죄목도 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위증교사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바꿔 얘기한다면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딱히 무슨 뭐 여론전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웬걸 뒤집어 보니까 어떻게 됐던 겁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거죠. 민주당도 단체로 완전히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원래는 이제 브리핑을 열기로 했었다가 그거를 또 연기를 했죠. 그랬다가 이제 그 한 차례 정도 연기하고 난 뒤에서야 사법부를 비판하는 그런 식의 입장을 냈습니다. 단체로 그러니까 쇼크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순영 같은 인간이 있다 보니까 항상 썩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만 한성진 부장판사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발부했던 거 그것도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무효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이 재판도 분명히 상식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의 찢어진 입에서 나오는 헛소리가 언제까지 나올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